스몰캡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제부 이상원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먼저 이번에 다녀오신 기업이 아가방 컴퍼니예요. 그 정치 테마주로도 엮여 있었었고요. 한때 또 중국 내수 관련주로도 인기를 좀 많이 받았던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기업 설명부터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오늘 소개할 곳은 아가방 컴퍼니입니다. 유아 의료와 용품을 생산 유통하는 곳인데요. 요즘 중국의 다자녀 허용 정책 발표 이후에 주식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종목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아가방 컴퍼니는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길렀거나 기르는 부모님들은 한 번쯤 들어봤을 정도로 긴 역사를 갖고 있고 그만큼 브랜드 파워가 있는 기업인데요. 중국의 생산 및 판매 법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더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1979년에 보라유통산업이라는 국내 최초의 유아의류 및 용품업체를 출발해서 1980년에 아가방으로 사명을 바꿨고요. 1985년에는 미국에서 아가방 상표를 등록하고 이를 발판으로 1989년에 아가방 USA를 설립했습니다. 1996년에는 중국에도 해외 생산법인을 세웠습니다. 아가방은 2002년 1월에 코스닥에 상장됐는데요. 대표 브랜드인 아가방 외에도 디어베이비, 엘르, 에뚜아 등 영유아 맞춤형 의류 및 용품 브랜드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영유아 용품 시장이라고 하면 말씀하셨던 의류 그리고 유모차 이런 게 먼저 떠오르거든요. 이 시장에서 아가방 컴퍼니의 강점은 뭘까요? 네, 유아용품 시장은 크게 유아의류와 용품으로 구분되는데요. 아가방 컴퍼니는 주로 의류와 패션 부문에서 시장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높은 브랜드 인지도와 전국적인 유통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강점인데요. 핵심 브랜드의 아가방은 이 시장에서 브랜드 인지도가 90% 수준에 이르고 이외에도 디어베이비, 엘르, 에뚜아 등 유아의류와 패션 전문 브랜드를 추가로 론칭해서 유의미한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유통망의 경우 프리미엄 멀티샵인 아가방 갤러리와 카테고리 멀티샵인 넥스트맘이 이 대리점을 포함해서 전국 800여 개 체인과 직영 매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 해외 생산과 유통법인을 두면서 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수출 비중도 11%로 적지 않은데요. 미국과 아랍에미레이트에서 대형 현지 유통법인들과 손잡고 ODM 방식으로 수출 실적을 올리고 있고 지난해 말에는 중국에도 판매법인을 설립해서 본격적인 해외 진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우수한 유통망 그리고 브랜드 파워까지 가진 기업인데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안 좋았었어요. 그 이유가 실적이라고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안 좋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아가방 컴퍼니 영업이익은 2011년도 95억 원에서 2012년도에 37억 원으로 뚝 떨어졌고요. 지난해에도 39억 원으로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했는데요. 당기순이익도 2011년도 71억 원에서 2012년도 20억 원으로 떨어진 이후에 크게 회복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올해 들어서는 상황이 더 나쁜데요. 이미 1분기에 마이너스 5% 영업이익률을 보였고 곧 발표될 2분기 실적 역시 크게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실적은 전체적인 유아용품 시장이 침체되면서 이 동종업계 전체의 고민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저출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졌고 자연스럽게 관련 소비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문제로 꼽힙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출생률은 지난해 8.6명으로 통계조사 이후에 가장 낮았고요.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여성 한 명당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 수도 지속적으로 떨어져서 지난해 1.19명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런 저출산 현상은 앞으로도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저출산 고령화 정말 말씀대로 심각해지고 있어서 아무래도 영유아 용품 그 시장까지 상황이 점차 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좀 기회 요인을 발견했다고 들었었거든요. 어떤 점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그 주식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처럼 이 1가구 1자녀 정책을 고수해왔던 이 중국에서 최근에 이 규제를 풀었다는 소식이 긍정적인 메시지로 작용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7월부터 이 아가방 컴퍼니의 주가가 갑자기 수직 상승했던 것도 이런 부분이 반영된 걸로 분석이 됩니다. 이 아가방 컴퍼니의 경우 중국 현지의 생산 및 판매 법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와 관련해서 아가방 컴퍼니가 중국 시장을 공략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인데, 이 의류와 패션 중심으로 움직이던 그 종전의 아가방 컴퍼니가 최근에 이 프리미엄 스킨케어 브랜드 퓨토라는
이 브랜드를 론칭해서 이 상해 법인을 통해서 중국 이 유명 백화점에 입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고가와 고급 마케팅이 통하는 시장이 중국 시장인데요. 이 유럽산 고급 제품이 점유하고 있는 유모차나 용품 시장보다는 이 뷰티 한류의 긍정적인 이미지와 같은 또 같은 동양 문화권이라는 장점도 살린 그런 제품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중국뿐만 아니라 이 보육과 양육, 출산 장려를 위한 이 우리 정부의 정책적인 움직임도 아가방 컴퍼니에는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만 이 고용을 비롯해서 저성장으로 가고 있는 이 경제 전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거라는 것이 이 전망입니다. 네, 근본적인 문제가 또 해결이 돼야 시장이 활성화될 수가 있으니까요. 이 정책적인 이슈는 여러 가지 좀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또 뭐 리스크 요인은 없는지 투자 포인트 전반적으로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중국이나 우리 정부의 이 저출산 정책은 이 아가방 컴퍼니의 자체적인 그런 사업 변화나 실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외형적인 변수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제 과거에 대선 테마주로 묶여서 주가 급등락을 한번 경험했던 것처럼 정책적인 이슈가 있을 때만 반짝하는 주가 변동이 또 반복적으로 또 계속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중국 정부의 다자녀 허용 정책 발표 후에 주가가 뛴 것도 이 흐름과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아가방 컴퍼니의 중국 현지 법인이 아직 정착 단계가 아닌데요. 생산법인은 1990년대부터 중국에 자리를 잡았지만 중국 내 유통을 할 수 있는 판매법인은 지난해 11월에야 상해에 설립됐고 실제 매장이 들어선 것도 이제 올해 4월부터입니다. 정책 변화에 따른 어떤 실적을 내기에는 아직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1분기 적자를 기록한 아가방 컴퍼니가 2분기에 급반등을 하기는 일단 어려워 보이는데요. 다만 이제 지난해 부진 때 쌓였던 재고 물량을 최대한 떨어내고 이 중국 등 해외 진출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는 하반기부터는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시장 변화와 하반기 실적 개선을 염두에 둔 투자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급반등을 기대하기보다는 하반기에 점진적으로 또 어떻게 실적이 나오는지 그리고 해외 시장에서 얼마나 좀 성과를 거두는지가 앞으로의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가방 컴퍼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다녀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스몰캡 리포트까지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시장은 오전장과는 조금 변화가 있다면요. 먼저 코스피가 2080선을 돌파하면서 2082포인트 선에 올라선 모습이고요. 기관 쪽에서도 매수에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강보합권 전환이 나왔습니다. 541.94포인트로 올라서면서 보합권 등락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 쪽에서는 개인만이 사고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도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중소형주를 또 갖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후 4시에 종목 카운슬러에서 입체적 분석으로 여러분들 종목을 해결해 드리니까요. 02-2128-3388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오후장에서도 성공적인 투자 전략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